자, 이재명 정부의 인사 관련 문제가 지금 연일 터져나온 거 제가 좀 전에 앞에서 소개해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취임한 최동석 이 신임 인사혁신처장 논란도 사실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해서 아주 멍청한 인사 기준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실이 지금 뒤늦게 알려져서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처장님 말씀을 그대로 옮기면요. 네. 그 이제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네. 아주 멍청한 기준을 갖다 들이대고 사람을 골랐더니 문재인 정부의 장차관들 명단을 쭉 봐. 다 문재인 같은 인간들이야. 다 뭐야. 근데 이 말씀을 왜 하신 겁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이 기준이 멍청하게 해가지고 이런 말씀을 왜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때는 이제 공직에 나오기 전에 이야기라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는데 몇 가지. 그럼 공직에 나오시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신 겁니까? 이제 공직에 나온 이상 이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최 차장이 이제 문재인이 이렇게 직접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우리 국민이 겪은 모든 고통의 원천이다. 이 발언 유튜브 영상 속에서 등장한다고 합니다. 지금은요, 논란이 된 유튜브 채널은 삭제된 상황입니다. 최 차장이 과거 발언, 글쎄요, 지금 이게 또 소환이 되고 있는데 먼저 조기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좋게 말하면 이제 소신 발언이죠. 인사와 관련된 어떤 자기 어떤 소신을 얘기한 건데 사실상 듣기에 따라서 막말로 들릴 만큼 격한 발언이었고, 또 문제는 이 문재인 정부 관련된 지금 막 들은 얘기들이 최근의 발언이었다는 겁니다. 네. 삭제됐지만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인사혁신처장으로서의 차관급 인사로서 공직의 기준이 그런 인식에 가도 되냐는 비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당장 윤건영 의원을 비롯해서 이 전 정부 인사들은 모욕감을 느낀다는 표현을 직접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감정적 문제를 넘어서 그런 인식을 갖고 이 지금 인사혁신처장으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냐라는 문제 제기가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아마 본인이 이제 국회에서 나와서 밝힌 것처럼 그것은 이제 이 공직 이전의 발언이었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이후에 인사혁신처장으로서 직무 수행에 있어서 공평하고 이 그런 부당하게 치우침 없이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이 논란을 스스로 해소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과거에 한 발언이라고 그냥 덮기에는 내용 자체가 설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굉장히 문제가 있죠. 이게 뭐 다른 진영의 정부를 비판한 것도 아니고 어떤 같은 진영의 전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인데 그 기준이라는 것도 딱히 뭐 없습니다. 객관적인 게 뭐가 잘못됐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단순히 어찌 보면 정권을 뺏겼다라는 어떤 좀 비판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어떤 이런 편협한 기준을 가지신 분으로 보이는데 이런 분이 어떤 70만 공직자의 어떤 공직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무색무취하고 어떤 법과 원칙 그리고 어떤 내부적인 공무원 출신을 뽑았으면 차라리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오히려 너무 영비어천가를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영비어천가를 부르면서 어떤 편협한 기준을 가지신 분에 대해서 기용을 한다는 것이 조금은 어떤 인사에 있어서 좀 어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해 올리면요. 자, 과거 SNS 통해서 여 인사들에 대해서 그야말로 난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낙연, 김부겸, 정세균, 전해철, 박용진, 강훈식, 강병원 다 지금 찾아봐서 여기 있는 얼굴들이 다신 정치판에 얼씬 못하게 해야 사회적 성취 없이 말만 그럴듯하게 떠들던 사람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한 겁니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 과거 이야기들이 다 소환이 되니까 당장 친문계 인사들 화가 많이 나고 치욕스럽다 이런 반응입니다. 최 차장의 임명으로요. 민주당 내 이 친명과 친문 갈등 다시 격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렇게까지 난사를 한 것들이 다 소환이 됐다? 이거를 어떻게 갈등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근데 계속 뭐 유튜브나 하시지 왜 인사혁신처장을 자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이게 딴 걸 떠나서 뭐
전 정부 사람들 비난하고 이걸 떠나서 일단 인사혁신처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차원급입니다. 그리고 전체 75만 국가직 공무원들의 승진이라든지 인사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이제 통할하는 조직이에요. 예. 과연 그렇다면 이분이 여기에 이제 걸맞는 전문성이 있느냐, 또 소신이 있느냐 따져봐야 될 텐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사는 코드 인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런 소신이 물론 뭐 인사혁신처장이 되면 뭐 확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과연 코드 인사를 해야 되는 게 이게 소신이냐 그러면 이게 맞는 건가요? 자, 둘째로 자 인사혁신처장이라고 하시면 정말 시시각각 바뀌는 상황이나 이런 데 대해서 본인의 어떤 소신과 정보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네. 근데 이분이 어제 그 법사위에 나와서 강선 후보자와 관련된 질문 받으면서 아 나는 TV도 안 보고요, 신문도 안 보고 안푸도 안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럼 이분이 어떻게 뭐 수도승인가요? 어디서 산에 계시다고 내려오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니 가장 공무원들의 상황, 정부의 상황에 민감해야 될 분이 딴 건 안 보고 유튜브만 하신 모양이에요. 아하. 자 그런 분을 지금 인사혁신처장으로 바꿔놓으면 이분이 인사혁신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또 문제는 과연 이분을 누가 추천했냐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최소한 인사혁신을 하려면 대통령실에서 검증 단계에서 정말 이분이 맞는 건지 그리고 이분을 딱 쳐보면 유튜브에 내용이 다 나옵니다. 예. 근데 그 손쉬운 검증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이 대통령실의 인사팀들이 과연 뭘 갖고 지금 인사검증을 하고 있는지 그걸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